네, 취미로 카메라를 즐기는 캠라이프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가 무려 2,500분을 돌파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올 한 해는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심을 주셨는지 딱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지름과 맞서 싸운 남자, 캠라이프의 2023년 리뷰입니다. 1월은 새로운 카메라 소식으로 신나 있었습니다. 위상차 오토포커스가 탑재된 파나소닉 카메라 소식이 들리길래 아니야, 나는 매뉴얼 포커스로 충분한데? 라고 스스로를 달래보고 무지성 구매 소니 FX30에 대한 저의 생각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좋은 보조 카메라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조명 세팅 놀이를 하다가 드디어 미쳐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파나소닉의 새로운 카메라 체험단의 영광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무려 1000분이나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셨습니다. 2월은 바빴습니다. 파나소닉 S5 마크2의 체험단 활동을 계속하면서 저만의 카메라 세팅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공개하는 도중에 사용하던 샷건 마이크가 고장나서 다른 샷건 마이크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 제나이저 마이크는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셀프 단편 영화를 찍어봤습니다. 별건 없지만 수준급 먹방과 피 쏠리는 연기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사실 이 촬영하는 날은 와이프 몰래 녹티크론을 지른 날이기도 하고요. 3월은 많은 분들이 콘텐츠 제작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영상에 필요한 장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단편 영화를 시도해봤는데 이날 이후로 전 연기에 소질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스탠드형 조명은 유용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지성 지름 마포 표준 줌렌즈가 3개나 돼버려서 지름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성을 끝나기도 전에 캐논의 EOS R8이 출시되었습니다. S5 마크2 체험단이 끝나면 EOS R8로 기변하려고 철저한 지름 계획을 마쳤으나 너무나 빠져버린 스펙에 펌프도 같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캐논 미러리스는 꼭 한 번쯤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하고요. R5 마크2는 언제 나오는 거죠? 다시 정신을 차린 나는 S5 마크2로 인해 조금 멀리했던 GH6를 다시 한번 지워보고 와이프 몰래 산 녹티크론 렌즈도 찍목으로 써보고 너무나 만족해서 장롱에 박아두는 찰나에 소니 FX3 센서를 장착한 새로운 풀프레임 미러리스 소식이 들렸습니다. 진짜 엔트리급 풀프레임 미러리스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바로 ZV-E1이라는 소니의 브이로그 라인업의 첫 풀프레임 카메라였습니다. FX3 α7S3와 동일한 센서를 채용했다는 건 큰 매력이었지만 하드한 현장에서 쓸 수 없는 발열 문제와 센서 스펙 외엔 오히려 마이너한 부분 때문에 제 환경에선 아쉬웠지만 지금 중고 가격으로 짧게 끊어서 촬영하시는 분들에겐 매력적인 바디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저는 마포 렌즈를 조금 처분하고 소니 FX30의 렌즈를 더 강화했습니다. 근데 막상 사용해보니 크롭 미러리스의 F4 조리개 수치는 배경 흐림과 광량 확보가 부족해서 또 마포의 광각 단렌즈를 사게 됩니다. 어쩌다 보니 연세 광각 렌즈 지름마가 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FX30과 ZV-E1의 비교 문의가 많으셔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결론은 취미면 ZV-E1, 상업 및 장시간 녹화는 FX3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렌즈를 질러버린 나. 제가 티저만 올렸는데도 어떤 렌즈인지 맞추신 분들도 계셨고, 일단 후기를 위해 계속해서 써봅니다. 본격적인 카메라 성수기 시즌이 되었습니다. 각 제조사들에서 새로운 풀프레임 미러리스들이 나왔는데 캐논 EOS R8과 ZV-E1 어떤 게 더 나을지 의견을 나누는데 제가 깜빡하고 있었던 S5 마크2 X도 드디어 정식 발표 예정이라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5월이었습니다. 풀프레임이 없어도 괜찮아 하면서 포기한 1인 영화도 다시 찍으면서 정신승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티저로 보여드린 50-200mm 렌즈도 빡시게 굴리면서 기축병을 날려버렸습니다. 만 지르기 전까지는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샀던 마포의 광각 단렌즈로 나를 달래보고 소니의 새로운 1인치 카메라를 추가할까 고민하다가 제 장롱에 있는 모든 마포 렌즈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결국 파나소닉의 새로운 마포 카메라를 샀습니다. 리코의 GR3나 후지의 X100 V가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렌즈를 바꿔 쓰면 되겠다 싶어서 파나소닉 GX9을 들였고 아직도 잘 쓰고 있지만 후속 규정이 나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작 도움으로 마그네틱 필터도 소개를 해드리다가 문득 라디오 같은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심야 카톡 팟캐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저씨의 주절주절 스토리를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보답하고자 처음으로 야외에서 영상 촬영 팁 콘텐츠를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브이로그 아닌 지름 콘텐츠를 찍다 보니까 어느새 제 손엔 파나소닉 S5 마크2 X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S5 마크2 X.
S5 마크2X를 확실하게 써보고자 신상 렌즈도 또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 화각대별로 어떻게 나를 담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비위를 한번 건드려 봤고요. 이제는 조명이란 걸 세팅해서 촬영도 시작을 했습니다. 확실히 조명 효과는 좋은데 세팅을 하고 정리하는 건 꽤나 번거로운 것 같아요. 개인 작업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때 위상차 마포 카메라가 출시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GH6로 열심히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는데 위상차 마포라고 하는 도중에 또 새로운 소식이 들립니다. 삼양 옵틱스가 L마운트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VAF 렌즈를 쓸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아직 정식 발매 소식은 없어서 계속해서 정보를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심야 라디오 방송은 계속해서 사랑을 받다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마포로 야간 저조도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50-200mm 초점 거리는 너무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S5 마크2X 체험단 신청도 7월에 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제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가방도 소개해드리고 또 이 마포에 빠져서 새로운 카메라를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비를 쫙 모아서 봤는데 꽤나 많이 지른 것 같아요. 근데 새로 샀다는 마포 카메라 GX8은 조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킹박 단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현타가 와서 제가 느낀 점들을 말씀드려봤고, 다시 정리하자면 카메라 유튜버는 강좌 또는 본인의 포트폴리오 소개로서 가치 있게 활용함이 좋겠다. 주 수입원이 될 수 없다 였던 것 같고, 그래도 딱 하나의 렌즈만 추천해 달라면 24 105mm 렌즈를 추천드렸습니다. 한강에서 우리 애기랑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GX8 카메라를 방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써보고 후기도 남겼습니다. 이 셔터음과 손맛이 제가 사용한 마포 중에는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손에 없지만, 그리고 또다시 1인 출사도 나갔습니다. 비오는 날의 진득한 느낌을 한번 표현해봤고, 특히 제가 주로 사용하는 S5 마크2X의 외장 SSD 세팅법, 근데 또 지름을 부르는 새로운 카메라들의 소식이 들립니다. 참고로 이건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척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알파7C2의 발매 소식입니다. 소니의 엄청난 베스트셀러 알파7C의 후속 모델이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파7C2는 알파7M4의 소형화 버전으로 제가 입문자라면 첫 카메라로 고민을 했을 것 같지만 이미 영상 특화 바디들을 쓰고 있다 보니 제 환경에선 맞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또 이때 연쇄 광각 지름마가 질렀던 파나소닉 S5 마크2X의 신형 초광각 줌렌즈의 후기도 알려드렸고, 정신승리로 이끌던 파나소닉 GH6의 롱톤 후기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정신승리는 얼마 가지 못해 실패하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위상차 탑재 마포 카메라 G9 마크2의 소식이 쏟아지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늘어갑니다. 그때 G9 마크2의 신형 센서를 사용한 GX9의 후속 카메라가 나오면 좋겠다고 소신 발언도 하다 보니 어느새 10월이 되었습니다. 알파7C2를 포기한 제 1인 단편 영화로 한번 까불어보고 소니 FX30을 1년 동안 사용한 후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출시가는 비쌌지만 현재 중고가로 시네마 바디에 접근하기에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이 들립니다. 니콘에서 필름 카메라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클래식 풀프레임 미러리스, 바로 ZF입니다. 팝업스토어에 방문해서 찍목으로 만져보고 뽐뿌가 왔지만 국내 초도 물량이 많이 풀리지 않은 관계로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새로운 카메라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오즈모 포켓 3입니다. 1인치 센서라는 어마어마한 스펙의 3축 짐벌을 단 카메라. 근데 가격은 다른 제조사들의 1인치 카메라보다 저렴하다. 이건 안 살 이유가 없어서 바로 질러버렸죠. 오즈모 포켓3는 첫 느낌이나 지금이나 완벽에 가까운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걸어다니면서 촬영도 해보고, 뛰어다니면서 짐벌 테스트도 해보고, 야밤에 싸돌아다니면서 저조도 결과도 보니까 욕심을 많이 부리면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완벽한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소니에서 시네마 라인을 위한 특별한 모니터 어플이 공개됩니다. 직접 써보니 완벽하진 않지만 필요할 때 써먹을 수는 있겠다 정도였고, 필름 룩을 쉽게 낼 수 있는 DNS와 협업을 해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2월이 찾아왔습니다. 12월은 G9 마크2와 함께 했습니다. GH6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던 모습을 아셨는지 파나소닉과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우승 포인트라고 마포대교와 마포역으로도 갔었고 플래그십 스틸용 카메라 주제에 영상 바디까지 넘보는 무례한 녀석을 꾸준히 써보면서 리뷰를 남겼고 지금도 이 무례한 오버스펙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어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미 제 손에는 너무 많은 마포들이 들려 있었고 이거 와이프한테 들키면 그래서 밤에 몰래 들고 나가서 야간 촬영을 해봤는데 한 손에 진화인 마크2 한 손에 오즈모 포켓 3로 나를 촬영하면서 다른 걸 촬영하니 이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올 한 해 버라이어티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아직도 목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은데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서 조금 부족했던 콘텐츠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023년 캠라이프 채널을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이 영광의 영상을 강제로 바칩니다. Oh, I got lost on the way to you in an orange sky by the ocean blue.